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말씀 뭐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나요?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아.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의료의 최전선에서 행정법의 최전선으로 이제 변호사가 된 간호사 염서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염서연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행복하려면 병원이랑 법원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병원에서 멀어졌다는 건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걸 테고 법원에서 멀어졌다는 건 송사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번 생애에는 불행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병원과 법원을 평생 동안 끼고 살고 있는 네, 변호사가 된 간호사 염서연입니다. 와, 제가 들었던 자기소개 중에 가장 베스트인데요.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거 아니죠? 준비했어요. 아, 네. 어떤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공을 살려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법률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업무가 뭐 어떤 업무가 있어요? 의료법에 대한 유권 해석 업무도 하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어떤 뭐 경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삼성서울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심장혈관센터 흉부외과 병동에서 병동 간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모습은 좀 어떠셨어요? 뭐 병원 생활이라든지 뭐 적성에는 좀 맞으셨는지. 3교대가 의외로 되게 맞았어요. 오. 네,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남들 일할 때 쉬는 게 또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사실 사람 때문에 병원을 버틸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오, 원래 반대여야 근데 네.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아. 사람이시니까 이따 맛있는 네. 그렇게 잘 하던 병원 생활을 접으시고 새로운 진로를 가시는데 사실 큰 결정이잖아요. 그랬던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평범하게 사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간호학이라는 거를 내가 배웠고 좋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융합해서 어떤 다른 분야로 좀 점프를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깊게 하게 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미 뇌졸중 병력 때문에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환자분이 이제 오셔서 심장 수술을 했고 다행히도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호전하는데 속도도 좋지 않았고 다시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내리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체가 됐죠. 왜냐면은 중환자실에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를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의료사고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매 회진 시간마다 저희 병동에 찾아오셔서 교수님과 담당하셨던 의료진들을 찾으시면서 험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전에는 절대 병원에 돈을 낼 수 없고 퇴원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여쭤봤더니 1차적으로는 원무에서 해결을 하지만 업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무로 넘어가서 해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병원에 법무팀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법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법이랑 의료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됐고 내가 한번 저 길을 가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장점 같은 것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아시잖아요. 주변인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그렇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대박인 것 같아요. 이직도 쉽고 그만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감정 소모도 있고 뭐 단점이 내지는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생일대 지금 사건을 겪는 상태에서 저 진짜. 의뢰인으로서 변호사를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오실 거예요. 의뢰인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상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일하는 그 곳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로펌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영에서 보시면 한바다. 네, 한바다처럼 태산 워라밸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막 부분이 밤새면서 막 네. 준비해야 되고 그 이러니까. 우영우 친구 보시면은 수면 바지 입고 네. 머리 롤 말고 그 그 서면 실제인가요? 보고 네. 아. 라꾸라꾸 침대가
네, 사무실에 워라벨이 있고. 간호사로서 이제 법학을 한다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셨던 그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들 그거를 궁금해하세요. 간호학은 이과고 음, 법학은 문과고 너무 양 끝단에 있는 건데 그게 힘들지 않았냐고 그 부분을 궁금해들 하시는데 의외로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간호학도 근거 기반 실무, 연구나 논문의 결과 입증된 그런 과학적인 간호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연구나 논문이 법학 분야에서는 법과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법리를 펼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간호학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임상에서 꽃을 피우는 학문이잖아요. 법학은 쟁송에서 꽃을 피우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이 내가 배운 학문이 와, 적용되고 진짜. 있는 걸 볼 수 있는 독특한 분야이고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좀 알면 좋을 만한 뭐 법적 상식이라든지. 임상 간호사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 면허 되게 소중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그 국시 비싼 면허. 네, 소중한 면허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의료 관련 법령에 있는 처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했으면 면허 정지 2개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기한 지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와. 법제 자격정지 3개월.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게끔 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재사용한다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6개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면허 좀 빌려줘. 빌릴 수, 뭐 병원 이런 데서 뭐. 네, 선생님 인지. 면허증 좀 빌려주세요. 오. 네, 면허 대여를 한다면 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와,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습니다. 기밀. 물론 우리 법이 과실과 관련해서는 좀 넓게 바라봐주고 있긴 한데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부분에 외용에서 대해서도 네, 어쨌든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법은. 그렇습니다. 아. 네. 하지만 과실도 처벌받을 때가 있다는 거. 또 네. 실수도 또 있습니다. 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모든 과실이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논쟁이 뭐 휘말릴 수도 있는 게 뭐 갑질을 당한다든지 뭐 최근에 사실 뭐 응급실에서 뭐 방화 사건이라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사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형법과 민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의료법의 도움을 받기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개선해야 될 부분일 수 있어요. 상황을 뭐 어쨌든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로서. 그러면 네. 녹음을 혹시 해도 되는지? 제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거는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몰래 해도 불법이 아닌 건가요?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 대한 녹음은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진짜 언성을 막 높이시고 정말 불합리한 이런 언행을 계속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녹음을 그냥 하고 뭐 만에 하나 사건이 생기면 그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이 불가피하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 이외에도 간호사가 이제 사실 로펌이라든지 뭐 아니면 법률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뭐 의료소송 매니저라든지 혹시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시나요? 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시는 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면 저도 간호사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의료소송만 전담으로 하는 로펌의 경우 네, 간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메이저 대학병원급 이상 출신 선생님들로 모셔서 가게 되고요. 승소 가능성이나 의료인의 과실을 짚어내고 그 인과관계를 조금 분석을 해내는 업무도 이제 하시고 있고요. 논문이나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찾아서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대학병원보다는 낮은 정도로 알고 있고요.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을 보조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 한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워라밸이 되게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갑작스럽게 막 사건이 뭐 길이 빨리 있는데 자료를 내야 되는 응급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워라밸이 보장이 되고 앉아서 이제 기록 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뭐 서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실 또 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쪽으로 뭔가 그래도 도움을 주고자 하면 뭐 그런 진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관심이 간다면 경험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터트려. 터트려.
하! 이게 썸네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대학병원 다닐 때 급여랑